네, 정치권 얘기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반기문의 기운을 받아서 반기문을 뛰어넘겠다. 자, 김무성 전 대표 얘기군요. 네, 반 총장의 본가를 재현한 충북 청주시의 반선제, 그러니까 반기문의 선한 집이라는 뜻의 반선제에 들러서 좋은 기 좀 받아보자, 뭐 이러면서 우물에서 물을 떠서 배수도 하고 발도 씻었습니다. 그 얘기 한번 직접 들어볼까요? 아이고 좀 앉지. 아이고 좀 앉지. 여 기가 제일 센다고 하니까. 기를 바짝 받으시고. 어머니 이쪽으로 오시고. 아이고. 대표님 나가시니까. 네, 자, 저 장면입니다. 자, 뭐 직접 저 대권 주자를 만나러 갔으니까 좀 뭐라고 메시지를 내놨습니까? 네, 슈퍼스타 K 방식으로 진행될 거라고 했던 나중에 대선 경선 방식에 대해서는 이미 강한 게 다 있으니까 그대로 하면 된다고 해서 좀 다소 부정적인 얘기를 했고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 대해서는 연말 임기가 끝날 때까지 훌륭한 업적을 잘 이룰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제 국내 정치에 끌어들이는 것은 좀 자제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반기문 총장을 좀 견제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이제 정치적인 해석을 낳기도 했습니다. 자, 충청북도 음성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태어난 곳이잖아요. 그러나 지금 이제 김무성 전 대표는 충주를 방문했거든요. 계속 대화를 나눴습니다. 듣겠습니다. 여기에 반기문 총장이 자랐던 곳이 있다고 해서 나는 음성에 생가가 있는 걸로만 생각했지 여기에 사시던 곳이 있는 건 몰랐는데. 친박 쪽에서 이제 반기문 총장을 러브콜을 많이 보내고 있잖아요. 나는 모르는 이야기에 좋은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드려야죠. 자꾸 저분을 국내 정치 끌어들이는 것은 저분을 위해서 우리가 상과해야 될 일이다 하고 생각이 듭니다. 네, 박성호 부국장. 이제 좋은 마무리를 도와드리자도 있지만 자꾸 정치에 끌어들이는 거 별로 안 좋다 얘기하네요. 아무래도 지금 여권의 유력 주자, 특히 친박이 미는 가장 유력한 주자로 반기문 총장이 떠오르고 있는데 본인이 대권에 도전하는데 가장 큰 어떤 적수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지금 상황에서 본인이 대표 때도 그때 뭐라고 한 얘기가 있냐면 반기문 총장도 당에 들어온다면 그 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즉 당원 당규에 정한 경선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경선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런 맥락에서 어떤 임기를 마치고 당당하게 어떤 룰에 따라서 경쟁을 해서 와야지. 네. 지금 임기도 마치기 전에 반기문 띄우기 위해서 당에서 여기서 막 반기문 친박들이 몰려다니고 또 반기문 총장도 들썩들썩하고 이래서야 안 되지 않겠느냐라고 견제구를 놓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김무성 전 대표가 오늘 어디를 갔었는지 이런 거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고 네. 그 생각을 적었는데요. 보시면 그 중에서 하나 눈에 띄는 게 바로 곤장을 막기 위해서 형틀에 엎드려 있는 모습입니다. 아하, 네. 네, 바로 충북 제천에 있는 이 조선 중기의 관하죠. 금병원에 들르니까 죄인들이 곤장을 맞던 형틀이 보인다. 정치를 잘못하면 국민들로부터 곤장을 맞아도 싸다는 생각이 들어서 잠시 엎드렸다. 이렇게 소회를 올렸습니다. 곤장 받을 준비를 했다. 내가 잘못하면 언제든지 때려달라. 그러나 기회는 한번 꼭 달라. 그 말처럼 들리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요. 자, 이제 이정현 대표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개각은 이루어졌는데 많은 사람들이 탕평 인사를 기대했습니다만 그렇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정현 대표가 내놓는 개각 평가가 있군요. 사실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이번 인사에 하나는 안정, 하나는 쇄신, 잘한 거 아니냐? 쭉 함께 해왔던 장관들의 분위기를 바꾸는 게 쇄신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일반적인 국민들과의 눈높이에서는 조금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얘기를 보면요. 이 박성호 부국장이 좀 평가를 드리겠습니다만 이정현 대표가 과연 청와대한테 할 말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의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청와대를 방문해서 오찬을 했을 때 대통령 앞에서 독특한 화법을 구사했거든요. 예전에 모셨던 대통령을 향한 발언입니다. 준비했습니다. 인터뷰하신 거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너무 정말 합리적이고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제가 진짜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열정에 대해서 저는 정말 항상 제가 아주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열정의 딱 한 분이라 그런 건 항상 대표님을 생각을 하고 하나부터 여기까지 다 본받고 싶은 그런 분이었어요.
제가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특히 이제 대표님께서 지금까지 뭐 정치하시는 내내 대변해 오셨었던 서민들이나 어려운 사람들, 제가 말하자면 수혜자입니다.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국정 전반에 대해서 다 가지고 이렇게 판단을 하실 문제이기는 하지만은 어쨌든 이제 또 정치권에서 하는 건의로 드리는 여러 가지로 늘 그렇게 해 오셨지만 건의 말씀을 올립니다. 네. 지금 사실 개각 결과에서 이정현 대표가 박 대통령이 아까 삐리릭하고 지나갔던 부분이 있잖아요. 네. 탕평, 능력, 네. 배려의 인사를 이번 개각에선 좀 해주셨으면 한다라고 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런 정도까지 인사권에 대해서 더구나 이정현 수석 출신의 이정현 대표가 얘기를 꺼낼 때는 뭔가 대통령이 인사해서 저런 데 부응하는 걸 보여주겠거니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했었는데 그런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결과에 대한 이정현 수석이 대통령이 인사를 좀 서운하다라고 표현하기는 아마 과거에 그 대통령과 인연이나 이런 비춰서 어려우니까 그것을 하는 말이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고 그리고 이번 인사의 의미는 안정과 쇄신이다. 이렇게 해몽이 더 좋은 이런 해석을 내놨는데 사실은 그런 바탕 아래서도 앞으로라도 네. 대통령이 그러한 저희가 부탁했던 이런 부분을 들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는 식으로 조금의 좀 본인의 그 의지를 실어놨으면 하는 것이 좀 더 대표다운 모습 아니었느냐 네. 이런 아쉬움이 여권 내에서도 당내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전당대회 유세 때는 이제 옷을 던지면서까지 아무것도 없는 내가 한번 크게 바꿔보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나 청와대의 관계만큼은 아직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